안녕하세요. 명원입니다. 여러분은 무의식 속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눈은 또 누구를 가장 닮으셨나요? 오늘은 아이유님의 신곡인 쉬를 듣던 중에 생각한 것들에 대하여 자화상을 그리면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름을 명화가 아닌 명언으로 바꿔봤어요. 아이유님의 그 쉬 뮤비를 처음 보게 되었던 건 뮤비에 출연하신 탕웨이 배우님의 편지를 보고 어떤 되게 울렁이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한번 쫓아가 보자 해서 보게 되었어요. 탕웨이 배우님의 편지를 혹시 보셨나요? 정말 그 서툰 한국어에서도 그 사람의 깊은 울림과 어떤 아이유님을 향한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편지였어요. 비하인드에서 보니까 뮤비 촬영 현장에서 갑자기 저벅저벅 걸어와서 아이유님을 안아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편지랑 약간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감정으로 현장에 계셨는지 감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유님이 이 노래를 쓰실 때 자신이 사랑했던 어떤 영향을 받았던 여자들의 이야기를 노래에 담았다고 되게 복잡한 형식의 노래라고 하셨는데 뮤비에서만큼은 엄마와 딸의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제가 봤기 때문에 저 역시 저에게 첫 사랑이자 저의 첫 세상인 엄마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유님의 뮤비에서 이제야 그 눈동자에 맞는 나이가 되었구나 라는 글이 나오는데요. 제가 올해 들어서 제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왜인지는 제가 명확히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그냥 그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되게 신기했던 건 최근에 만난 사람들보다 오랜 시간 저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게 정말 정말 낯설었습니다. 그 오래된 어느 얼굴들은 상당히 익숙해서 저의 그 머릿속에 있는 추억의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좀 시간이 흐른 게 이제 좀 제법 보였고요. 그리고 얼굴에 되게 귀엽게 올라와 있던 어떤 젖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그때 그 사람이 세상을 보여주던 어떤 눈망울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은 좀 다른 세상을 향해 있고 또 다른 세상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익숙한 얼굴에서의 낯섦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되게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내가 이 사람과 어떤 시간 동안 발 맞춰서 걷지 않았을 수 있겠다. 내가 생각한 이가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적 최근에 만난 사람들은 제가 섣불리 행동을 할 수가 없어서 말을 많이 아꼈는데 좀 그간의 이야기들을 묻고 싶어지는 순간들도 덜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딱 이 관찰은 제 주변 사람들에서만 그쳤더라고요. 정작 가장 오랫동안 제 곁에 있었던 제 자신을 거의 마주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생각한 뒤에는 제가 최근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1, 2주가 굉장히 소란스러웠어요. 그래서 딱 이사를 마치는 날, 그날 밤에서 이제 새벽 넘어갈 때, 정말 고요함만 이 공간을 가득 메울 때, 이제 그때 저를 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거울을 화장할 때, 아니면은 뭐 기초 케어 제품 바를 때가 아니면은 앞에 거의 앉아있지 않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시간에 전신 거울 앞에서 앉아서 저를 마주하니까 딱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어쩌면 내가 이 순간을 굉장히 두려워했을 수 있겠다. 내가 두려워서 일부러 마주어 보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문득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무의식적으로 떠올리는 저는 10년 전에 멈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나는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그때 시절에 내부에서든 외부에서든 저에게 부정한 어떤 것들이 들어오면 이것들을 소화시킨다거나 배출하는 방법을 아예 몰라서 그냥 마음 한가득 품은 어떤 되게 버거운 상태로 제 자아가 굉장히 완연하게 날뛰던 시기였는데 그래서 그랬던 건지 되게 잔뜩 그늘진 얼굴에 그 모난 모습이 되게 뾰족뾰족하게 올라와 있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마주봤던 저의 얼굴, 제가 그 10년 전의 얼굴로 기억하고 있던 저의 얼굴을 보았는데 그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더라고요. 사실 아예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 안에 살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한 해 한 해 이렇게 자라나면서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저를 또 탐구하는 시간을 오랫동안 가지면서 많이 위로도 받았고 많이 위로도 하고 그렇게 복작복작하지만 제법 확실하게 잘 살아갔나 보더라고요. 저에게 어떤 다듬어진 고운 결을 한 부분 보았습니다. 그 결은 제가 정말 원하던 것의 일부였어요.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되게 하찮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되게 원하던 것의 일부였어요. 정말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슬프기도 하고 되게 기쁘기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이름은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 출산 후에 산후조리가 필요한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휴식 대신에 그 제일 먼저 집에서 가져오신 되게 두꺼운 옥편을 잡아 드셨대요. 그래서 한자 한자 찾아가면서 되게 의미와 의미를 덧대서 만든 이름인데요. 그때 당시에 뭐 그런 말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중성적인 이름이 성공한다더라 같은 되게 그러니까 이 아이의 행운과 이 아이의 성공을 바라는 그런 의미들을 가득가득 담아서 만든 이름이더라고요. 어렸을 적부터 들었던 이야기인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어떤 엄마의 사랑을 외면하듯이 제 이름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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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예쁜 이름을 가진 친구들을 정말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는 저 이름을 갖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골몰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왜인지 그때 당시에 어떤 이름이 예쁜 애들은 좀 저에게 유달리 예뻐 보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콤플렉스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글씨 쓰는 게 되게 서툴어서 글 예쁘게 글씨체 되게 예쁘게 잘 쓰는 그런 친구들이 멋있어 보이는 것처럼 저에게 이름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고등학생 때부터 이름에 대한 애정이 되게 생겼었는데요. 입시 때 굉장히 뭔가 외롭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사랑을 온전하게 느낄 수 있었던 어떤 내가 갖고자 하지 않았음에도 가지게 되었던 그런 사랑의 형태 같은 느낌이라 제가 이제 그간 미워했던 만큼 대단히 사랑하고 대단히 의지했던 것 같아요. 모의고사다 보다 이름 쓸 일이 되게 많잖아요, 이 시기에. 또 특히 저는 미술 입시를 했기 때문에 더해서 이제 매주 거의 매일 보는 실기시험, 이제 거기에 쓰는 제 이름 석자가 저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가볍게 좀 생각을 해보자면 특이해서도 있었어요. 이제 타인에게 기억되는 게 되게 중요한 시기잖아요. 대학교를 뭐 면접을 보러 다닌다거나 대학교 실기를 보러 다닌다거나 뭐 사실 실기는 기억되는 것까지는 뭐 크게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때 이름 덕분에 좀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조금 득을 봤던 일도 있었기 때문에도 되게 좋아졌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대학생 때쯤이었나? 여전히 이름을 되게 애정하지만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제 이름의 뜻이 밝을 명예, 근원원, 밝음, 어떤 빛의 근원이 되어라 라는 뜻인데요. 제가 대학생 때 자신의 이야기를 작업으로 계속 만들어야만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면서 종이 귀퉁이에 적힌 그런 제 이름을 가만히 이제 주제를 뭘로 할까 하면서 보고 있노라면 나 너무 분에 넘치는 이름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종종 하기도 했네요. 그렇게 좀 시간이 흘러서 현재 시점에서의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름이 불리고 좀 이름을 저 스스로도 그냥 가벼이 써왔습니다만 오랜만에 마주한 저의 얼굴에서 그리고 저의 눈에서 얼추 그 이름에 걸맞게 제 나름의 빛을 찾아서 품고 있는 거를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좋았던 어떤 기분을 안고 아이유님의 노래에서 나온 그 눈에서 엄마를 본 그걸 대신에 저는 제 이름에 담긴 엄마의 사랑을 토대로 자화상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세계의 빛, 그 자체가 의미인 저를 그림에 한번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탕웨이 배우님의 편지를 보고 좀 결심을 한 게 있는데 그 편지에서 나온 것처럼 엄마와의 얼굴을 나란히 하고 올해 섣달 금음이 되기 전에 사진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제 모습을 두려워했던 좀 저인 만큼 이 또한 저에게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일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눈에서 그녀의 눈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그녀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는지 기회가 된다면 정말 보고 싶네요. 여러분도 섣달 금음이 되기 전에 본인에게 담긴 사람들과의 시간을 역으로 한번 밟아보거나 아니면 함께 나란히 서서 마주하는 것은 또 어떨까 싶네요. 그럼 오늘의 명화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수다스럽고
온전하게 만나요. 안녕.